자, 보시면 일단 10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 혈전이 혈액의 응고, 혈관 손상 부위, 혈관 경화, 혈관 석회화. 그래서 여기 뭔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혈전도 있고 혈액의 응고, 혈전이란 말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관의 손상, 손상됐으니까 응고가 돼야 되겠지. 혈관 경화, 경화라는 말은 뭐야? 단단해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혈관의 석회화, 아이고 혈관에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양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1번 칼슘의 역설. 역설이란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 역설의 뜻이 뭐예요? 역설이 이거야? 역설이 이거야? 이야, 이거 무슨 수화냐? 역설이 뭐예요? 개소리. 개소리라는 건 뭐야? 말이 안 되는 소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린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즉 모순이 있는 말, 이야기, 상황을 우린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말이 안 된다, 모순이 있다. 자, 그래서 칼슘에 뭔가가 문제가 있나 봐, 모순이 있나 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오호, 데칼코마니가 있다는 얘기군. 자, 13번은 보기에 뭔가 여러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핵심을 잡아봅시다. 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자, 요 문장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구정보죠. 완전히 알고 있는 정보고요. 생명과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혈액이나 피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강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건 뭐 당연한 상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인이다. 그럼 혈액이 뭔 짓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혈액은 뭐 한다? 세포들에게 물질을 공급하거나 또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렇지? 혈액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말을 꺼내는 것뿐이야. 그렇지? 얘 가지고 묻진 않을 거야. 자, 그러나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려운 정보는 아니고, 만약에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만약에 가정 혈관벽이 손상되어서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즉, 두 개의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 혈액은 물질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빼내는 것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혈관의 벽이 빵꾸가 뽕 나면 그 피가 질질질질 나올 건데, 아이고 중요한 애가 나오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당연히 혈액이 응고되어서 손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말은 혈액의 응고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까지 간 거야. 그냥 이야기를 시작한 것 뿐이야. 오케이. 혈액의 중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나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진 않죠. 뭐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뭐 스트레스를 줄여라, 뭐 운동을 많이 해라, 뭐 물을 많이 마셔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케이.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러나 향후 몇십 년이 지나면 아예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노화를 방지하거나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나이 든 사람을 젊은 시절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이, 그치?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지. 유전자의 기술에 의하여.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노화를 막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 갈기야. 피 갈기. 우리나라에선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은 누군가는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몇 년에 한 번이든 해외로 턱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피갈이를 하는 거야. 온몸의 피를. 젊은이들의 피로 쫙 수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혹자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한 10세, 15세 이상은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간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을 통해서도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야, 혈액이 진짜 대단히 중요한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뭘 받았냐면, 혈액 응고는 이렇게 받았죠. 다시 받고, 섬유소 단백질인 피부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막에 와.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혈액 응고는 뭔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혈소판 마개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자, 섬유소 단백질이라는 것은 수식을 하는 거고 뭘 수식하는 거야? 피브린을 수식하는 거지. 그리고 그 피브린이 주어가 돼서 그것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내가 어디까지 왔어 지금? 맞지? 섬유소 그물 아이씨 너무 많이 갔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주어고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뭐가? 그냥 핵심만 잡으면 섬유소 그물과, 그렇지? 섬유소 그물과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 마개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핵심만 잡으면 섬유소 그물하고 혈소판 마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혈병이라는 녀석이 무엇이다? 바로 혈액응고를 만들어내는 혈액응고의 실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핵심만 잡으면 사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되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걸 그냥 편안히 읽는 글이라면 전공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고 그냥 잡지에 나오는 뭐 글이거나 혹은 신문에 나오는 기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뭐야? 혈액이 중요하군 해놓고 혈액이 응고돼야 되는 건 응고되는 건 혈병이군 이렇게 읽으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것은 한자가 이게 떡병자야. 떡병. 그러니까 피떡이란 말이에요. 피떡 졌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피의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섬유소 그늘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져서 혈병이라는 덩어리 만드는 게 바로 혈액응고인데, 그러면 이 섬유소 그물에 대해서 수식한 말들과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를 수식한 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냐 하면 핵심만 잡으면 걔네들을 버리는 게 답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혈소판 마개는 굉장히 쉬워. 뭐냐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수식은 쉬워요. 요것의 응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군. 이건 쉬워. 근데 섬유소 그물이라는 녀석은 뭔가 좀 복잡하죠? 섬유소 단백질의 성분인 피브린이 모여서, 그렇다면 하나씩만 잡는다면 요거 정도? 그 다음에 피브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살짝 어때? 새로운 정보스럽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물하고 섬유소의 그물하고 마개, 혈소판의 마개가 만나서 혈병을 만드는데 그 그물이라는 녀석은 특이한 녀석. 이걸 체크하는 거지. 피브린이라는 녀석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를 가져가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지. 이 앞에 있었던 정보들은 되게 상식적인 정보들이라 일단 제끼고 넘어갔고,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지? 자, 피브린.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선택지를 다 봤지 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혈액응고는 다시 혈액응고를 잡았어요. 혈액응고를 다시 잡았습니다. 혈액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 데따다. 자, 뭐야? 이건 그러면 혈관 속에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뭘 해야 되냐면 데칼코마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자, 혈액응고는 자, 여기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장소를 잡아줬으니까 이 녀석은 혈관 속이 아니라 다른 곳이잖아. 바로 뭐였지? 혈관 벽이지. 벽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로 데칼코마니 구조로 나뉘어진다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지. 그럼 왜 아까 혈관 벽에서 일어나는 거 왜 캐치 안 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피 나는 건 당연히 혈관 벽이 빵꾸 났으니까 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 쓸데없는 정보라고 제낀 거지. 그런데 여기는 혈관 속에서 떠드르드드드 이러는 순간에 이거 세트로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 순간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과학기술의 지문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어느 부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치?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란 말이야. 어느 부위에서 합성이 일어난다. 어느 부위에서 분해가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소화든
분해해서 뭔가 배설을 하든 혈관이 뭐 순환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지 또 과학 기술로 넘어가서 어떤 장치들이라고 하면 A 부분, B 부분, C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현상들이 어떤 장치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를 출제 포인트로 잘 잡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자, 이때 혈병이 뭐라 그랬냐면 혈액응고의 실체요. 피떡이요. 근데 이때 혈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면 혈병은 뭐야? 그물하고 마개가 만난 녀석 아니요. 그자 비슷한 녀석일 거요. 근데 굳이 구분해서 이때 혈병을 혈병이라는 이름 대신에 무엇으로 바꿨다는 거야? 혈전이라고 바꿨대요. 혈전이라고 바꿨다. 그런 얘기죠. 혈병과 혈전. 이랬지? 혈전으로 바꿨다. 혈병에서 아까 혈병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떡이라 그랬잖아. 혈전에서 이거 마개야, 마개. 막는 거. 자, 혈전. 자, 혈전한다. 이 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에 혈관준에 정맥과 동맥이 있잖아. 그치? 동맥이다 하면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아둘 건 뭐야? 동맥이다 하면 동맥이다 그럼 피가 흐르는 곳이지. 정맥이다 그럼 피가 흐르는 곳이지. 정맥과 동맥의 차이는? 동맥은 말 그대로 동이잖아. 움직여. 새끼가. 아주 얘가 활성화됐어.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펌프질 뿜어내서 쉥 흐르는 데는 동맥. 그리고 온몸을 돌다가 지쳐가지고 나 지쳤어. 다시 심장 가야 돼. 하고 있을 때 정맥. 무슨 말 알겠지? 동맥, 정맥. 무슨 말 알겠어? 이거는 중요한 정보여서 선생님 책에 보면 동맥과 정맥의 흐름, 피의 순환에 대한 걸 그림으로 내가 설명한 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거는 달달달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각 신체 전체 부분에 피가 돌아다니면서 세포들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얘네들이 쓰다가 남은 노폐물들을 다 가져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자세히는 몰라도 살짝은 알아두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에 두꺼워지면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야? 마지막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만 딱 체크한다면 뭐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혈관내 안에 있는 거니까 질환이 생깁니다 라고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물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돼 그치? 자, 동맥이 경화가 일어나면 자, 몇몇 있죠? 동맥이 경화가 일어났을 때 이 혈전 침착하고 그치? 혈전 이 녀석이 침착 들러붙어 됐지? 침착하게 되니까 순환이 혈류 피의 흐름이겠지는 감소되는.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포인트는 어쨌거나 이쪽은 혈전이라고 한다. 그 녀석은 질환을 만들어낸다는 걸 잡고 얘네들은 뭐야? 세부 정보로 물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여기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대한 이러한 혈액 응고 및 얘도 혈액 응고고 얘도 혈액 응고인데 굳이 이러한 혈액 응고 및이라고 한 것은 앞에 거를 주로 혈액 응고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글 쓰니까 깔끔치가 못한 거야. 글을 쓰는데. 그치? 자, 원래는 얘를 좀 정확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혈관벽에 혈액의 응고가 되는 현상과 그리고 혈관 속에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의 질환이 일어나는 현상에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지. 그치? 근데 어쨌거나 얘를 우리가 데칼코마니 A 이걸 데칼코마니 B라고 한다면 A와 B에서 이렇게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응고라고 해놓고 요거는 순환에 있어서 뒤로 가면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알 수 있어. 왜 이렇게 썼냐면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긴 한데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진 못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는 자, 비타민 K 그냥 K로 하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 뭐 나온 거야? 아하, 비타민 K가 중요하구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정말 정보가 많은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툭툭 챙기는 정보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혈액의 응고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물과 마개가 만난 혈병에 의해서 응고가 이루어지고 그게 벽이 아니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혈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리고 질환을 일으킨다. 근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비타민 K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그럼 이제 다음엔 뭐가 나올 걸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거야. 아, K가 뭔 역할을 하는지 나오겠구만. 이렇게 예측이 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면 여기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세부적인 정보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만한 건 이 말. 왜냐면 피브릴이라는 말 자체가 특이한 단어잖아. 낯설잖아. 오케이. 뒤에서 언급이 안 되거나 문제로 안 나오면요. 이건 버리는 거지 뭐. 오케이. 그냥 살짝 여기 피브린이 있다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히 잘 읽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비타민 K는 역시 K를 잡고 있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가 되도록 돕는다. 뚜둔 자 뭐한가? 이거 잡은 거지. A. 혈액 응고. 혈액 응고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아이씨 갑자기 튀었지. 항상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어. 빌드업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다리냐면 K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혈액이 응고될 때 응고 이거니까 그물을 만드는데 뭘 한다거나 마개를 만드는데 뭐 한다거나 이것이 응집되거나 이것이 그물을 형성하는데 뭘 한다는 말이 나오길 기다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지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중간에다 빌드업 과정을 집어넣는다는 게 있다 그랬지. 그치? 중간에 뽕 뛰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의식이 흐트러지면 안 돼. 그 고리를 놓치면 안 돼. 오케이? 어쨌거나 우린 K의 역할이 목표야.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그러니까 병아리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빌드업 과정이니까.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지방을 빼면 오케이? 지방에 녹는 물질이 혈액 결핍되고 그래서 뭐다?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타민 K를 설명한 거야. 얘 역할을 설명한 게 아니라 비타민 K의 특징이 첫 번째 뭐죠? 지방에 녹는다. 됐지?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K 자체가 혈액 응고를 돕는다 그랬으니까 K가 없으면 당연히 뭐야? 응고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지방에 녹는다. 지용성이다 이런 얘기지. 지방에 녹음. 이거밖에 뭐 잡을 게 없는 거야. 병아리를 잡겠어. 뭘 잡겠어. 이게 병아리든 오리든 뭐 알 게 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여기에 이 부분에 현혹되어서 이 정보를 막 잘 정리하려고 막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목표는 뭐다?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야. 오케이. 근데 그걸로 가기 위해서 글쓴이는 비타민 K를 사실 어떻게 발견했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지방을 안 먹였더니 병아리가 그냥 피나 먹나? 멈추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뭔가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방하고 관련된 게? 지방에 필요한 지방에 잘 녹는 그 비타민 K가 없어서 K를 녹이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됐지? 그래서 우리는 정보 하나 딱 그냥 지방에 녹는 녀석이군. 지용성이군. 끝. 자, 그 다음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응고를 다시 잡았어. 혈액 응고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할 모양입니다. 자,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호. 자, 단백질 인자의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다. 포인트 뭐야?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란 건 연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원숭이 똥꼬. 그치? 그치? 원숭이 똥꼬 빨간 사과 이렇게 뭔가가 계속 연결돼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무엇의 연쇄 반응이냐면 인자들이야. 근데 그 인자들이 무슨 인자? 단백질 인자. 단백질 인자들의 역할이다. 따져. 자,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우선이라고 나왔으니까 1단계, 우선 1단계 딱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아하 요거 과정이구나라고 포인트 딱 잡고 과정이니까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잘 정리해야지 마음먹으면서 읽는 거. 됐지? 첫 번째 단계. 즉 연쇄니까 뭐하고 연결돼서 계속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걸로 보이지? 혈액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아하 뭐 한다고? 혈액응고 이 단백질 인자랑 그러니까 이게 인문사회에서 보통 같은 말을 살짝 바꿔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잘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새끼는 또 이 지랄을 하고 있네. 나쁜 놈의 새끼가. 그지? 자, 여기서 단백질 인자들이란 말을 살짝 바꾼 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게 바로 혈액응고 인자들이겠지.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들, 단백질 인자들이 가능성이 높죠. 인자들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된 후 트롬빈으로 활성화된 후 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자, 이게 활성화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진다고? 특이한 이름이 나왔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얘네들 연결이 되지 프로가 암프로가 되는 거야. 프로가 아마가 되는 거야. 프로가 빠졌잖아. 그지? 쉽지? 트롬빈이 되고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정리하기에 괜찮아. 이거만 빠진 거니까. 프로가 암프로가 됐어. 됐죠?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연세 맞네. 그치? 단계별로 나오고 있네.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린 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뀐다. 아하. 이 녀석은 또 뭐 한다고? 피브린 노겐을 피분을 바꾼다. 얘도 괜찮네. 뭐가? 노겐이 있는 애가 그냥 빠진 것 뿐이지. 그렇지. 이해됐지? 자, 전환되고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요거네. 어디서 본 듯한 녀석인데? 그자? 어디 있었어? 요거. 그럼 사실은 얘가 피브린이 만들어졌으니까 피브린에 의해서 형성되는 섬에서 그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됐죠? 피부를 바꾼다. 자, 그래서 과정은 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거나 혈액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면서 트롬빈이 되고 그 다음에 트롬빈이 피브린 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이해됐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여간 복잡한가? 복잡해? 좀 복잡해 보이나? 할만해. 자, 이런 거 연습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뭐라 그랬어?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 이게 다 같은 말이구만. 이렇게 가는 거지. 단백질 인자, 그 다음에 혈액응고 인자, 프로트롬빈 이런 녀석들이 다 비슷한 말들이었어. 같은 말들이었어. 비롯한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이 활성화에 관여한다. 그럼 비타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프로트롬빈과 같은 이런 녀석들 혈액응고 인자들의 중요한 거지. K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요 녀석들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간세포에서. 자, 이거 왜? 항상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는 중요하다 그랬어. 우리가 생명과학 할 때 소화할 때 무엇이 어디서 소화되는지 어디서 무슨 액이 나와서 소화시키는지 이게 맨날 출제 포인트잖아. 생명과학에서 출제 포인트인 것처럼 생명과학 지문을 독서 지문에 등장시킬 때에도 얘가 간세포에서 이 녀석을 활성화하는데 비타민 K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질문. K가 분명히 혈액응고와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응고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럼 딱 하나인 거야. 혈액응고 인자들을 활성화한다.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이게 그냥 핵심이요. 대신 주의할 것 출제 포인트는 어디서 요거는 반드시 가져가자. 됐지? 이런 거를 자지잔 문제로 잘하니까.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활성화는 뜨든, 자, 이번엔 뭐야? 아하. 구체적으로 이번엔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활성화는 자,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칼슘 이온과 결합해야 된대. 자, 활성은 뭐라고? 결합이 돼야 돼. 결합해야만 이루어진대. 이들 혈액 단백질이란 건 뭐가 되는 거야? 또 비슷한 말을 또 바꿨네. 그럼 우리는 단백질은 같은 녀석으로 하면 돼. 그렇지? 단백질인자, 혈액응고인자, 프로트롬빈 같은 녀석들 전부 다 단백질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지? 틀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자,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 결합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혈액의 단백질이 무엇이 카르복실화가 돼야 된대. 복잡하면 복실이가 돼야 된다 생각하면 되지 뭐. 오케이, 복실이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카르복실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상식적인 얘기지. 그치? 선생님 책에 보면 단백질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쵸? 그거 한번 꼭 보시고,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대. 이 녀석은 글루글루가 감마 거시기로 되는 거야. 다 가져가기 힘들잖아. 그치? 글루글루가 감마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여러 글루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한 글루밖에 없는데 뭐. 그치? 글루글루가 감마 되는 거야, 감마. 그게 바로 뭐야? 복실이가 되는 것이야. 이해됐지?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활성화에 대한 얘기야. 자,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요런 단백질을 뭐라 그런다? K 의존 단백질이라고 한다. 겟. 따상. 그러면 요거를 지금 활성화에 관여한다라는 활성화 간세포에서 얘네들이 합성되고 난 다음에 활성화될 때 도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이 녀석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받아서 얘기한 거지. K가 어느 부분에서 역할을 하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생명과학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무엇이 합성된다라는 얘기는 그 도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미노산들이 구성하는 부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아미노산과 어떤 아미노산이 딱 결합되면 어떤 도구가 되는데, 그걸 우린 뭐라 그러는 거야? 합성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과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이 있어.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설명이야. 그치? 근데 얘를 여기다가 뚱 끼우면 뭐가 돼? 합성이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 녀석을 쓰려면 여기다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제 뭐야? 꽝꽝꽝 때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래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는 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하고, 그 녀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성되는 걸 우리는 활성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프로트롬빈 같은 애들,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인자들, 이런 녀석들은 간세포에서 합성되고, 그치? 이렇게 결합 딱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 딱 간세포에서. 오케이? 합성되고 이제 뭘 해야 돼? 이 녀석이 활성화돼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뚱뚱 때려야 되는 거지. 그 활성화돼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비타민 K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를 복실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지. 왜? 복실을 만들어줘야 앙앙 하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칼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녀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합성, 간세포에서 합성되고 칼슘 이온과 결합되어 활성화되기 위하여 비타민 K가 이 단백질을 복실으로 만들어준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바로 트롬빈 같은 게 돼가지고 얘를 피브린을 이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드는 이런 역할,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혈액 응고 과정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 저 암기할래요. 노. 그 생명과학에 필요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 그치? 생명과학에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야. 대신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과정을 좀 복잡하게 보이는 과정을 읽는 연습. 무엇을 떨구고 무엇을 좀 가져가서 최대한 좀 단순화시키느냐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생명과학에 등장하는 합성이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얘가 상식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항상 내가 노란색으로 하는 건 상식이잖아. 알겠지? 이해됐지? 응, 자, 그런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어? 다 끝났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자, 피브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했고요.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눈다. 비타민 K. 비타민 K는 또 데칼코마니가 나왔네요. 그쵸? 뭐로? 기억 나와 있어요. K1과 그 다음에 니은 K2로 나뉜다. 그럼 데칼코마니 되어 있고 기억과 니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특징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얘가 뭐예요? 식물. 그 다음에 이 녀석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그렇죠? 동물이나 미생물. 됐죠? 동미. 자, K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의 비타민 K1은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녀석 녹색 채소로 충분. 시금치 먹어요. 그죠? 시금치 먹으면 충분해요. 따제. 자, 세 번째 단락은 별거 없었네. 그죠? 별거 없는 단락이었고요. 자, 네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네 번째 단락.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비타민 K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자, 또 다른 중요한 기능. 다른 기능. 그치? 무엇에 대해서? 혈관 건강.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데칼코마니 빠밤 나온 거지. 여기가 A에 대한 거라면 혈관 건강이라는 건 B에 대한 얘기잖아.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순환에 대한 얘기. 그치? 요거 하나 끝났구나. 요거로 넘어갔구나. 딱 느끼시면 좋겠죠? 자, 뭘 하냐면 칼슘의 역설과 다른 이거 문제 나오는 거. 칼슘의 역설. 자, 요거 문제 나오는 거니까 바로 풀 수도 있겠죠? 칼슘의 역설은 뭐냐?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의 밀도가 낮아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야, 골다공증 정도는 정말 그 중딩이도 그냥, 그치? 할머니 골다공증이라고? 그게 뭐야? 이거 해봐서 알아. 그치? 그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그치? 골다공증. 자, 이를 방지하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여기까지 쉬운 말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여기 등장하는 거지. 만 등장. 됐죠?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속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뭔 소리야. 보충제를 먹었는데 역설이 뭔지 알겠네 이제. 칼슘 보충제를 먹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골밀도가 높아지길 바랬잖아. 그렇지? 근데 자, 요것 때문에 칼슘의 농도는 높아지나. 자, 단계. 칼슘의 농도는 높아졌다. 그런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아니하고, 요게 목표였어. 아니하고, 뭔 일이 벌어진다? 칼슘염이 침착되는. 자, 뭐가 이루어진다? 혈관 석회화. 석회화가 일어난다. 됐죠? 이건 석회는 뭐냐면 칼슘염의 침착. 늘어붙는.
됐지 요거. 여기 침착 있었네. 침착. 돼버렸지? 이해됐지? 침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칼슘염이 침착되는. 자,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야? 이 석회화는 이건 바로 다음 뭐로 연결된다? 질병. 그래서 뭐 야, 건강. 건강에 대한 얘기인 거지. 비타민 아직 안 나왔네. 됐어요. 자, 이런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된다. 뚜둔. 자, 이건 뭐야? 지금 여기서 이거 뭐 딱 받았어. 뭐 받았어? 여기서 석회화.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활성화시켜서 응고 만들고 석회화를 막아야 돼. 됐지? 석회화는 어떻게 된다고? MGP라는 단백질에서 억제된다. 어허, 뭐가 필요하다? MGP 단백질. 그러니까 MGP 단백질하고 딱 어깨를 나란히 하는 녀석이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프로트롬빈 이런 녀석이 되겠지. 그치?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가지고 피부린을 만들어서 금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피떡을 만들었지, 피떡을.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MGP 단백질이 뭘 막아줘야 돼, 이번엔 얘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막아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가 딱 나왔지. 그게 바로 뭘까? 바로 근육세포 등에서. 자, 여기 장소. 얘는 근육세포. 에서 합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 내가 지금 생명과학 시간이고, 야, 중간고사 전에 오늘 중요한 거 수업할게. 이거 중간고사에 시험 많이 나온다 해서, 아! 라고 했다면 이거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위치를 바꿔놓는 거나, 무슨 말겠지?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이 녀석도 K 의존. K 의존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야? 이 녀석이 복실이 만들어줘야 합성되는 녀석, 복실이 만들어줘야 활성화되는 녀석. 제 역할을 하게 되는 녀석이란 얘기네. 됐지? K 의존이란 얘기는. 잡으랬지? 자, 됐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하면 혈관 석회가 유발되는 것이다. 아하. 자, 이 녀석은 결국 뭐야? 얘를 막음. 석회를 막아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녀석. 근육세포 등에서 만들어지는. 이해됐어? 다 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고 나 골다공증이야. 칼슘 보충제 먹어야 돼. 하시면 뭔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할머니 비타민 K를 잡사. 무슨 말이겠어? 근데 성분표 보니까 이미 들어있다 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뭔 말 알겠어? 약사들이 제약회사가 바보야? 다 넣겠지 뭐.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 할머니 거.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 마지막 달라.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어쨌거나 K1이든 K2든 K 의존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유도를 하겠지. K1은 간세포에서 뜨든 K1은 간세포. 어허 뭐지 이거 어디 연결되지? 여기 연결되지. 항상 지문을 읽는다는 건 뭘 하는 거라 그랬어? 핵심을 잡고 연결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연결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랬어요. 자, K2는 그 외. 그러니까 이거 좀 떨어져 있네. K1과 K2를 여기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K1의 특징은 식물, K2의 특징은 동물, 미생물. 오케이. 얘는 녹색 채소로 충분히 우리는 섭취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됨. 이거였고 얘는 간세포에서 얘는 그 외의 세포에서. 되지. 자,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제 활성화는 주로 K1이 아하 설명해주네. 친절하게. 이 녀석은 혈액 응고. 됐지.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 녀석은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세포니까 근육세포니까 근육세포도 그 외의 세포에 들어간다면 이쪽이 되는 거지. MGP가 되겠네. 이쪽은. 됐지? 연결 놓치면 안 돼. 연결 놓치면.
됐어요.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자 그래서 뭐야 여기 마지막 플러스 잡다부리한 얘기 자 K1과 K2를 구분 권장하며 그 다음에 잡다부리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 동물성 섭취를 늘려야 한다. 자 K2 동물성 섭취 높여야 한다. 왜냐면 K2 때문에 됐지? K2 때문에 K1은 녹색 채소로 충분하다 그랬고 이해됐지? 그래서 보통 요런 잡다부리 마무리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녀석들 채소에서 플러스 하는 녀석들은 보통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에 잘 써먹어 출제자들이 마지막 읽은 거 여기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잘 써먹는 녀석이죠 이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피는 중요해요. 그래서 빵꾸 나면 응고해서 막아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혈관벽의 경우에 섬유소 그늘, 피부린에 의한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이 응집해서 만들어진 마개가 뜨든뜬뜬 결합해서 혈병이 응고되어서 벽을 막아줍니다. 이런 얘기였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혈관 속에서도 혈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은 좀 나쁜 녀석이라 이름을 혈전이라고 해요. 오케이, 혈전이라고 해요.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을 안 했어. 필요가 없어. 안 했어. 이게 그대로인지 다른 거인데 설명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게 뭐야. 필요 없어. 설명 많으면 괴로운데 뭘. 됐지? 그건 생략이 되고 결국 얘는 질환을 만들어내는 녀석이라 안 좋은 피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비타민 K가 이 두 군데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했어요. 그래 놓고 핵심적인 얘기는 여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 데칼코마니 A 혈액 응고에 있어서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 물질로 병아리 때문에 발견된 녀석인데 이름을 붙였는데 자 그리고 저 K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즉 단백질 인자의 연쇄 반응에 작용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되고 트롬빈이 피브린 녹에는 피브린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 뭐한다?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활성화되는 녀석,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녀석들이 활성화될 때 K가 역할을 한다. 됐지? 이해됐지?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활성화되려면 칼슘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얘네들이 복실이 가야 된다는 거야. 복실이가. 무슨 말이죠? 얘네들이 복실이 되게 만들어줄 때 그 복실이가 되는 건 글루가 감마가 되는 건데 이렇게 글루가 감마가 되는 건데 그걸 누가 한다? K가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하는 애들 단백질 인자들을 뭐라 그런다? K 의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죠? 그러다 갑자기 K1과 K2는 식물, 동물 얘는 충분하다. 끝! 이렇게 넘어가더니 끝났나 했더니 또 얘기하는 거야. 당연하지. 데칼코마니까 이쪽 얘기해줘야지. B에 대해서. 그렇지. 칼슘이 뼈의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데 보충제 먹으다 해가지고 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지면서 석회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 석회화가 되면 당연히 질환이 혈관의 질환이 되는데 이거 막는 애가 누구다? MGP다. 근데 얘도 K 의존이다. K가 복실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복실이 만들어줘야 칼슘하고 만나가지고 얘가 해가지고 이 석회화를 막아준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이쪽 뒤쪽은 좀 쉽네. 여기가 좀 복잡해 보이지. 다 돼버렸죠? 자,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포인트를 다 잡았어요. 그럼 웬만한 거 한번 해볼까요? 웬만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60%의 아이들이 틀린 문제인데요. 1번. 혈전이 형성되면 혈전 어디야? 이거지. 혈전이 형성되면 아파.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아파한데 뭐라 그랬어? 막는다 그랬으니까 땡. 이해됐지? 혈전은 막는 게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혈전이 형성되면 만약에 이거 애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내가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게 아니라 혈전이 여기서 해가지고 이거 해주는 거잖아. 혈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면 선생님 왜? 혈전이 달리 얘기하면 혈병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 혈병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굳이 얘는 막지만 얘는 막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어서 여기서 혈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면 얘는 혈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얘를 혈병이라고 바꾸고 싶어도 혈병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은 뭔데? 얘 유명하네. 여기서 유명 인사잖아. 여기서 피부린. 그치? 피부린에 의해서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혈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도 안 돼. 혈병이어도 안 돼.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1번은 빼박이요. 알겠어? 오해 소지가 없이야. 근데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냐면 첫 번째처럼 그 혈전하면 여기 걸로 딱 해가지고 그냥 푸는 게 정상이야. 출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내 말 이해했지?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나왔네요.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가 형성되어 쉽지. 혈소판의 응집 이런 세부 정보 필요 없고 얘 플러스 얘다라는 것만 딱 이용한 문제. 정상적인 출제야. 이런 게 정상적인 출제. 그리고 혈전이 이거다라는 것도 데칼코마니 형태가 됐으니까 얘하고 연결, 소속 밝히기라고 그랬잖아. 얘하고 연결했으니까 틀린 거 나온 거, 그치? 얘하고 연결했으니까 맞는 거 나온 거. 아주 정상적인 출제야. 아주 골치 아프지 않은, 아주 잘 낸 깔끔한 그런 선택지예요. 이 정도는.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된다. 오호, 이건 약간 세부 정보네. 혈소판 응집. 됐지? 약간 세부 정보. 됐죠? 맞고.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밑으로 내려갔네. 밑으로.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된다. 침착이란 게 있어서 이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약간 세부 정보. 이거 필요 없. 이거 안 해야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혈관의 석회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에 혈류의 변화가 혈류 여기 있잖아. 혈류. 변화라는 건 감소가 변화잖아.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10번. 10번 문제는 주로 이 첫 번째 단락에 몰빵을 해가지고 내줬네. 모든 출제자가 이렇게 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보통 첫 번째 단락이 터다지기에서 기본 정보들을 해주니까 첫 번째 단락에 그 1번 문제 딱 풀어버리고 하면 깔끔한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치? 뭐번 이렇게 나온다면 첫 단락 읽고 그냥 1번 풀면 되는데 얘는 그건 아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지 않은 건데 60%의 아이들이 틀렸다. 안타깝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칼슘의 역설 한번 풀어볼까요? 칼슘의 역설. 자,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네. 이번에는 적절한 거.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어쨌거나 역설이란 건 뭐냐면 여기 뭐였냐면 보충제를 먹었는데 뼈의 밀도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외려 병만 나더라. 이게 역설이잖아요. 이게 포인트잖아. 이해되지? 그렇지?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 K1 이거 뭐야? K1 고민할 거 없지. 얘는 뭐야? 간세포잖아. 저쪽이잖아. 이쪽 애가 아니잖아. 그치? 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는 칼슘이 여전히 완벽하네. 그치? 섭취했는데 뼈의 밀도가 높아지진 않았다 그랬으니까 여전히 내 뼈가 부스러져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너무 슬픈 거를 막 예로 들고 있네 내가. 자, 그 다음 칼슘 보충제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계속 뭔 소리야? 심각해졌지.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의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이겠군 그랬어요. 자, 보충제를 섭취하면 얘가 지금 34.3%예요. 요 선택지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가 64%, 65%에 육박하는 오답률을 갖고 있거든. 근데 1번 5.8이야. 근데 2번이 35.7이야. 알겠어? 3명에서 4명 사이가 정답을 맞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정답을 맞춘 애들은 이 역설이라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냥 땅 찍은 거지. 그렇지. 근데 4번에 가서 헷갈리는 애들은 역설의 의미에 대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일치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럴듯한 걸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내 말 이해됐냐? 내 말 이해됐어? 역설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거 되더라. 이거여야 되는데. 이해됐지? 도도로도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섭취해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됐죠? 그래서 4번 선택지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그랬는데 뭔 소리야?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는 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치?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 칼슘이 뭐 하게 되는 거야?
혈액 내 단백질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칼슘염이 침착한다 그랬는데 알 수 없는 얘기인데 땡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집어넣으면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침착하잖아. 맞는 설명인 걸 한 거야. 근데 이게 맞는 설명이다 느껴져도 얘는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지금 하는 거고. 왜? 역설인데 역설은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이랬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한다. 이게 역설, 모순을 찾는 것이 정확한 거니까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즉슨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돼 있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뭘 흡수되지 않아? 여기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했는데 됐지? 자, 칼슘 농도 높아지니까 안 되지. 자, 그러면 다음 1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기억과 니은은 K1과 K2.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 합성된다 그랬어요. 기억은 간세포 오케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지? 합성되는 건 누가 합성되는겨? 합성과 활성화는 단백질, 아미노산. 오케이. 그러니까 비타민이 합성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순간 당할 수 있어.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뭔 소리야?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되는 녀석은 누구지? 여기 정보가 여기 있었잖아. 병아리. 지방의 녹음, 지용성. K지 그냥. K1도 K2도 K인데 뭔 소리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는 얘기는 뭐였어? 이거지. 글루르 감마. 복실이잖아, 복실이. 그럼 복실이는 뭐 하는 건데? 활성화하는 거잖아. K는 뭐 하는데? 활성화하는 애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얘도 K 의존이어서 활성화되는 거고 얘도 K 의존이어서 이 녀석도 활성화되는 녀석이니까 달리가 여기는 안 되지. 둘 다 K에 의해서 활성화돼야지. 이해됐지? 됐지? 아미노산을 변형한다. 둘 다 이렇게 돼야 되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이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순서에 대한 문제야. 순서는 언제나 출제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합성되고 나면 활성화돼야 역할을 하잖아. 그렇지.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세포에서 일어나거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요. 오케이. 아이고 망치 모양새가 돼버렸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망치 모양새만 되면 뭐해? 네가 쿵깍쿵깍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넌 칼슘 필요한데? 이거지. 그치? 칼슘 필요한데 칼슘하고 잘 결합이 안 돼요. 그때 뭐야? 네가 복실이가 안 돼서 그래야. 그래서 K가 복실이 만드는 거지. 이래서 그럼 여기서 뭐가 K가 작용하는 거지. 합성에서 활성화될 때 K가 작용하는 거지. 이래서 딴 건 몰라도 얘는 감을 잡아줘야 돼. 얘는 감을 잡아줘야 돼.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건 아니지만 합성, 활성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 말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죠? 자, 합성, 활성화. 자, 이전 단계 맞네. 기억,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 결핍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뭔 소리야? 아니지. 얘는 충분하나. 그치? 요거 문제다. 요거 문제다. 그치? 그래서 뭐라 그랬어? 섭취 늘려라 이렇게 했잖아. 됐죠? 정보들 다 됐죠? 어허, 이렇게 됐어.